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 방문 소식 더 자세히 그 의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전격적인 어제 이제 통보를 하고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이 11명, 총 11명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현재 폐막식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당초에 그 폐막식 입장할 때 이 같이 이렇게 뭐 정홍원 총리라든지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의전 행사에도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북한이 이번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어제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북측도 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이고 있고요. 북한에서 당과 군의 최고 핵심 실세인 이제 최룡해 황병석 그리고 이제 대남정책 최고 책임자인 그 김양건 대남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들이 청와대 예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북한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노동신문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제 험담을 욕설을 이제 퍼부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는 네. 그런 결정이 어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남북 관계 그동안 이제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 잔여 임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 북한의 우려나 이제 불안감도 이번 갑작스러운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엔 어땠습니까? 이런 북한 실세들의 깜짝 방문, 이례적인 깜짝 방문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2009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네. 북한이 특사 조문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남 대남비서하고 당시 김양건 대남비서가 와서 이제 먼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이제 조의를 표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 예방을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북한이 상당히 좀 주도 면밀하게 방문을 준비했던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전과 같은 2009년과 같은 그런 이제 주도 면밀한 그런 거는 좀 보여주지 못했고요. 네. 우리 측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통보를 바로 이제 전날 받아서 네. 좀 상당히 좀 많이 당황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이제 주요 귀빈, 각국의 주요 귀빈들이 이제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김관지 국가안보실장 옆에 이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 모습 보이고요. 또 최룡해 노동당 비서 그리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바로 옆에 6일째 이 통일부 장관과 앉아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굉장히 그 주목이 됐었는데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일정상 시간이 없어서 청와대를 좀 예방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측에서도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날 용의는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북한은 우리랑 다르게 어떤 회담에 임한다고 할 때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제 갑작스러운 그 고위급 인사 파견을 결정한 배경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경색이 오래되는 것이 북한의 어떤 고립을 심화시킬 거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는 안 좋았지만 북중 관계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북중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버티는 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까지 악화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 제1비서가 한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온갖 억측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좀 이걸 일소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최고위급 인사를 북한이 파견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그런 고도의 정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뭐 이제 이상설 일축하는 의미, 그리고 또 오늘이 14선언을 발표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죠. 네. 그래서 14선언 7주년을 맞이해서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통일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뭐 선전하기 위해서 뭐 다목적 뭐 카드로서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 실세 3인방이 사실은 북한 선수단을 응원한다,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온다고 하는 게 실제 목표라고 밝혀졌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오찬 회담에서 있었잖아요.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과거 2009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이제 조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의 명분이었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초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뭐 무작정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명분을 하나 갖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와서 사실상 이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하는 그 총정치국장이 왔으니까 그 이전의 고위급 접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걸 계속 얘기해도 이제 관찰이 되지 않으니까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서 이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남측의 좀 정책 전환, 입장 전환을 좀 촉구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삼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폐막식 참석 전에 이제 북측 대표단이 정홍원 총리 한 20분 정도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글쎄, 뭐 정홍원 총리와는 뭐 특별히 논의할 그런 의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정홍원 총리께서 앞으로 이제 남북한 간의 뭐 체육교류라든가 관계 발전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남북 뭐 고위급 인사 간의 접촉이 뭐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서로 이제 다퉜다라는 게 좀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다고 했을 때 네. 좀 더 남북한 간의 협상을 좀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9년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당시에도 이제 북한 대표단들이 우리 남측을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체류 일정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알려진 바로는 이제 폐막식이 끝나고 나서 밤 10시쯤 이제 평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혹시나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런 지시로 청와대를 예방하라는 그런 뭐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좀 체류를 연장을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의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 측에서 뭐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을 만나는데 주저했었고, 네. 이제 북한이 대통령 예방을 뭐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하고는 좀 지금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비록 이제 대통령을 예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우리 측 이제 고위급 인사와 북측 고위급 인사 간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뭐 이번에 주고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네. 뭐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 그리고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건 비서가 뭐 이제 티타임에 이어서 차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도 또 네. 이제 뭐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남북 당국간 회담이 경 문제로 결렬이 됐는데, 그때 이제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털어놓고 서로 이제 좀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네. 서로 의견을 나누는 다짐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오늘 그 폐막식에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이제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제2인자로 불리우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그리고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또는 뭐 메시지라도 갖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그 지배적인 전망인데, 지금 아직까지 나온 바로는 특별히 그러한 김정은의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전격적으로 이런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을 때는 뭔가 뭐 북측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는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근데 그 메시지라는 게 지금 뭐 2차 회담, 고위급 접촉 뭐 하겠다는 건데 그것 말고도 조금 더 깊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전하고 싶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알려지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좀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측에 뭐 고위급 대표단 뭐 파견을 어제 뭐 입장을 밝힌 게 어제였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제안을 하면서도 그것이 성사될지 여지가 좀 뭐 불투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남북이 모두 이번 어떤 고위급 만남을 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도 친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좀 뭐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친서보다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구두 메시지 그 정도에서 지금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꾼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 구두 메시지하고 친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두 메시지는 이게 문서로 남지 않는 거니까 예. 뭐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이제 전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친서라고 해서 사실 뭐 특별히 큰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친서라는 것이 나중에 북한이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한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친서를 보내놓고서 어떻게 그런 상반된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제 북한을 구속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서화하는 데는 이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북 전단 문제와 또 유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측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이제 비방을 하고요. 상당히 지금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전격적으로 어제 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우리 측에 통보를 해와서 이제 지금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고위급 2차 접촉을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우리 측이 원하는 시기에 갖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보면 이 북측이 계속 뭔가 남측과의 대화 분위기를 뭐 조성하려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타개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진정성보다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편으로는 남한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긴 하지만은 또 이제 그 남북관계 개선 요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북한이 금강산에 김정일 총비서가 현지 지도한 걸 한지 10년이 됐다라는 걸 기념을 했는데 네. 이 금강산 뭐 지역을 이제 관광지구로 구성을 이제 개발해 놓고 나서 남측 관광객 말고 그렇게 갈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중국에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네. 많지 않고 그래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 뭐 이제 수입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북한에게는 그 대북 전단 살포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체제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좀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뭐 대화에 갑작스럽게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측이 우리 측이 원하는 시기에 2차 접촉을 갖자고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남북 관계에서는 항상 돌발 변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북한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 당연히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네. 이거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남북 간에도 시급하게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는데 북한의 이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좀 빗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제 북한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 정부는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자기들이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안 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거짓말하게 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이건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조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산 가족 이제 상봉 신청자들이 그러니까 북측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남측의 이산 가족 신청자 전원에 대한 그 생사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겠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크게 주고받지 않으면은 이산 가족 문제에서 어떤 뭐 극적인 해결이라든가 좀 해결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저는 이제 이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랑 연계시켜서 우리가 추진할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뭐 지금 추석이나 이제 설 그때 이제 명절 계기로 만나는 거 가지고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명이든 20명이든 매일같이 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한다고 하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측의 요구사항과 우리의 요구사항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네. 좀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차 고위급 접촉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면 이 남북 대화가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긴 시간 이 대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